Halo, nama aku Fitiana. Aku sekarang lagi di Korea mau operasi breast augmentation dan aku sekarang lagi sama dokter breast augmentation aku. Ini dokter Kim Yong Ho. Sekarang aku mau nanya beberapa pertanyaan ke dokter Kim Yong Ho ya. 안녕하세요. 브라운 성형외과 김영호 원장입니다. 베티아나님 이제 가슴 성형 관련해서 질문 듣고 대답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Oke, nomor satu, apa sih hal penting dok yang harus diperiksa saat konsultasi sebelum operasi payudara?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가슴이 아니더라도 성형수술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스타일의 가슴을 원하냐,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어떤 사이즈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슴의 어떤 돌출 정도, 프로젝션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원하는 사이즈나 어떤 쉐입을 물어보고 원한다고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슴에 우리가 보형물을 넣을 때는 흉곽의 사이즈, 흔히 이제 가슴 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계측을 해보고 가능한 범위가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적절한 사이즈를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Apa yang perlu dipertimbangkan ya saat memilih implan? 보형물을 선택할 때는 이제 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충전율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율이 좋으면 이제 당연히 좋은 보형물이긴 한데 굳이 막 모든 환자가 좋은 보형물을 쓸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체형이 마르신 분들이 좀 큰 사이즈의 가슴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독 좀 나는 윗볼륨이 좋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만의 특별한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보형물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pakah bentuk tubuh mempengaruhi ukuran payudara yang cocok gitu untuk tubuh masing-masing?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슴을 디자인할 때 좀 풍만한 느낌의 어떤 이제 흔히 말했을 때 윗볼륨과 아랫볼륨이 한 45대 55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스타일의 가슴이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나는 체형이 좀 작아 근데 가슴은 일단 컸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이상적인 비율보다는 볼륨 자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프로젝션이 높게끔 얘기를 해서 이제 보형물을 선택해서 이제 가슴의 모양을 좀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Kayak dalam situasi apa perlu dilakukan operasi ulang payudara?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는 이제 부형 구축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만져서 알 수 있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내 가슴이 뭔가 좀 점점 위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만졌을 때 가슴이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싸고 있는 그 피막이 두꺼워짐으로써 뭔가 가슴이 좀 딱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게 명확히 좀 느껴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처음에 수술을 결정할 때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아야지 약간 자연스럽게 했다가 이게 또 이 가슴에 적응이 되니까 조금 더 크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재수술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Bagaimana cara meminimalkan bekas luka setelah operasi payudara, dok?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할 때 절개면에 있어서 좀 자극을 덜 줘서 흉터가 좋게끔 해줘야 되고, 환자 입장에서 수술 후에 흉터를 좀 잘 관리하려면은 흉터 연고나 아니면 흉터 이렇게 시트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흉터 관리는 해주시면 되고, 가슴 흉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티가 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가슴 마운드에 가려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Apakah ada batasan aktivitas setelah operasi? Terus kapan biasanya pasien bisa kembali aktivitas normal, dok? 우리 몸에는 항상 보형물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보형물에 써는 캡슐이라는 피막이 생겨서, 간단히 얘기하면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보형물을 이렇게 격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캡슐이 안정화되기까지 한 2~3달 정도 걸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이렇게 간단히 팔을 쓰는 운동, 뭐 걷기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가슴 근육을 쓰는 이제 좀 상체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이러면은 보형물에 자극이 되면서 내 보형물의 사이즈보다 크게 캡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캡슐이 타이트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또 가슴의 모양이 좀 원치 않게 좀 올라간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한 2~3달 정도는 조금 가슴을 많이 쓰는 운동을 좀 제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3~4달 이후부터는 뭐 크게 운동을 하거나 하는데도 무리 없이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Apakah hasil operasi itu bersifat permanen?
모든 소형수술은 영구적일 수가 없는데 일단은 가슴 수술은 왜 그러냐면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은 가슴도 피부하고 유선 조직이 처지게 되거든요. 보형물의 어떤 위치적인 건 큰 변화가 없는데 위에 있는 피부랑 유선 조직, 유두유린의 위치가 변하게 되니까 모양이 조금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때는 좀 가슴을 거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형물을 좀 작게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긴 한데 일단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Oke, kalau gitu segitu dulu pertanyaannya. Thank you Dokter Kim Yong Ho atas jawabannya. Nanti kita ketemu lagi setelah selesai operasi. Udah bikin.